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점 학원에 나갈 초등수학 문제집을 한 200권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시켰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걸 안 시킬 것 같아요. 현재도 제가 집필을 했거나 비슷한 종류의 문제집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용 문제집에 대해서 좀 세 가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흔히 난이도, 유형을 문제집의 요소라고 하죠. 그런데 팩트는 난이도 유형은 학원만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난이도는 학원의 레벨별 학생 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억지로 난이도를 올렸죠. 굉장히 불필요하고, 유형별로 문제를 분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유형 문제를 풀어서 시험 문제 하나를 맞추는 약간 그런 학원 교육이죠. 두 번째는 문제집에 대한 검증이에요. 유럽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한국은 1년에 1, 2학기 2권을 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작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되겠죠. 이 기한 내내 교육 요소, 그 다음에 교과 과정으로 바뀌는 내용까지 넣죠. 따라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검증이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이제 수학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예로 독일에 있을 때 유학원 자녀와 학부모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곱셈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곱셈을 그리고 글로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을 아이가 너무 쉽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떼를 쓰는 거죠. 이런 반응에 학부모가 너무 쉬우니까 학원을 차릴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수학보다 난이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부모와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자본가에 의해 대부분 초등수학 분야가 만들어졌죠. 약 16년 정도 된 것 같죠. 자본주의는 많은 공부를 만들어야 장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겨났죠. 이걸 학부모와 아이가 판단하기는 애매해요. 이때 이제 초등수학은 또 쉽고 또 티가 안 나니까요. 중등 때는 티가 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국제학력 테스트 분석 결과입니다. 공부 시간당 점수 효율성이 1.3포인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공부 시간 반이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의미한 수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초등 때부터 이런 무의미한 수학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용 문제집 같은 어떤 인위적인 수학보다도 이제 원래 수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개념 이해가 아니라 개념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 영화를 봤을 때 너 이 영화 이해했어? 라고 하면 나 이 영화 줄거리가 이래서 이해했어. 약간 대충 이야기하는 느낌이죠. 그런데 너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은 어때? 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이래 해서 나의 해석은 이러해 라고 하죠. 약간 깊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개념 이해는 굉장히 흔하죠. 문제집의 개념 정리를 보거나 강의 엄청 많죠. 그런데 저희 때나 현재 아이들도 그걸 보더라도 별 효과가 없죠. 당연하죠. 그건 남의 생각이에요. 개념 해석은 내가 이해하는 언어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사례로 저는 아이에게 공책 제목을 나의 수학책이라고 써요. 마치 수학자 입장에서 수학에 관해 쓰자라는 것처럼 살짝 부담을 줘요. 저도 똑같이 공책을 마련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분수 개념을 배웠으면 그날 아이와 저는 동시에 분수에 관해 써요. 단 저는 아이와 같은 관점에서 써야 돼요. 분수를 처음 접하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제가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아이도 저한테 설명을 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저한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해야겠죠? 그럼 개념이 논리적으로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 분수에 대해 상식적인 대화를 해요. 분수는 어떤 뜻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을요. 이 이유는 자연스럽게 개념이 확장되도록 하는 거죠. 확장된 개념은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파악할 수 있겠죠.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점점 쌓여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수학 공부법이 되겠죠. 이런 수업은 공부한다는 컨셉으로 가면 안 되고 알아본다는 컨셉으로 가야 돼요. 공부하는 관점은 문제를 풀거나 외우거나 하는 좁은 시각을 갖게 되고 알아보자는 관점은 우리가 분수를 알아보니 분수의 개선은 이런 것 같아.
라는 이제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죠. 이런 종류의 수업을 유럽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지식 3을 얻는 교육의 질인 것 같고, 반면에 한국은 개념 이해와 같이 얕은 공부를 하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많이 푸는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하나를 배우면 수치상 지식 1.3 포인트, 즉 하나의 지식만 아는 거죠. 굉장히 괴로운 수학을 돈 들여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수동적인 학습보다도 약간 적극적인 개념 해석 같은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수학을 선택할 수 있어요.